여자 홀몸으로 죽을 고생을 하며 판사 아들을 키워낸 노모는 밥을 굶어도 배가 불렀고 잠을 자다가도 아들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5, 6월 땡볕 농사일에도 흥겨운 콧노래를 부르며 세상을 다 얻은 듯 남보러 올 게 없었습니다. 이런 노모는 한 해 동안 지은 고춧가루, 참깨, 들깨, 마늘을 이곳이고 세상에서 제일 귀한 서울 아들집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해 도착했으나 오늘따라 아들만큼이나 귀하고 귀한 며느리가 집을 비우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자만이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판사이기도 하지만 부잣집 딸을 며느리로 둔 덕분에 신기하기만 한 살림살이에 눈을 뗄 수 없어 집안을 이리저리 구경하다가 뜻밖의 물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물건은 바로 가계부였습니다. 부잣집 딸이라 가계부를 쓰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며느리가 쓰고 있는 가계부를 보고 감격해 그 안을 들여다보니 각종 세금이며 부식비, 의료비 등 꼼꼼히 써내려간 며느리의 살림살이에 또 한 번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목조목 나열한 지출 내용 가운데 어디에 썼는지 모를 촌년 10만 원이라는 항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엇을 샀기에 이렇게 써놓았나 하고 궁금증이 생겼으나 1년 12달 한 달도 빼놓지 않고 같은 날짜에 지출한 돈이 바로 자신에게 용돈을 보내준 날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촌노인은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 한동안 멍하니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정신을 차리고 아들에게 주려고 무거운 줄도 모르고 이고지고 간 보따리들을 주섬주섬 챙겨 도망치듯 집을 나와 시골길에 올랐습니다. 누구라도 붙잡고 하소연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분통과 아픔을 속으로 삭히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금지옥엽 키운 판사 아들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왜 하룻밤도 안 주무시고 그냥 가셨어요? 아들의 말에는 빨리 귀향길에 오른 어머니에 대한 아쉬움과 원망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노모는 가슴에 품었던 폭탄을 터뜨리듯이 아니 이놈아, 나 같은 촌년이 거기가 어디라고 거기서 자 하며 소리를 지르자 아들은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노모는 나보고 묻지 말고 너희 방 책꽂이에 있는 가계부한테 물어보라고 전화를 탁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아들은 가계부를 펼쳐보고 어머니의 역정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내와 싸우자니 판사 집에 큰 소리 난다는 소문이 날 거고 한 대 치자니 판사의 양심에 걸리고 그렇다고 이혼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사태 수습을 위한 고민으로 몇 날 며칠을 끙끙 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와 처갓집 동행을 자일피를 미루던 남편이 처갓집이나 한번 다녀오자고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신바람이 난 아내는 선물 보따리를 바리바리 챙겨 친정집 가는 내내 즐거운 비명이 끊이질 않았고 그것을 바라보는 남편의 마음은 더욱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처갓집에 도착해 준비한 선물 보따리와 아내와 아이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놓고 마당에 우두커니 서 있자 기고만장한 장모가 아니 우리 판사사에 왜 안 들어오는가? 반색을 하며 뛰어나와 반기자 사위가 한다는 말이 촌년 아들이 감히 이런 귀한 부잣집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차를 돌려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촌년의 시골집에는 사돈네와 며느리가 납작 엎드려 그동안의 무례함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촌년 10만 원은 간대었고 시어머니 용돈 50만 원이라는 항목이 가계부에 떡하니 자리했다고 합니다. 고부 갈등에 이어 요즘은 장모와 사위의 갈등이란 말도 심심찮게 듣곤 합니다. 고부 갈등이나 장서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법적인 가족이 아닌 정서적 가족이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